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 을 출신 국회의원 김배욱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사태로 애쓰시고 계신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였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1월 104에서 2월 97로 7포인트 떨어지면서 좋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책과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대정부 질의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먼저 앞서 우리 송원석 의원님 질의를 듣다가요, 감염병 전문병원, 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를 안 했냐 이런 질문이 있던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당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때 한국당의 반대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정 부분 대책에는 추경의 대책에는 들어갔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문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부총리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일리가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가격의 문제예요. 가격이 다 들쑥날쑥하고 어떤 분은 7,000원, 어떤 분은 3,000원, 어떤 분은 1,500원 이렇게 지금 공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지금 국민들은 운 좋아서 가면은 사고 또 운이 없으면 허탕치고 때로는 몇 시간 기다려서 마스크를 산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정부가 일괄 구매를 해서 통장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오일이 한 장이라도 공급해 주는 것이 저는 국민이 훨씬 더 불편을 덜고 정부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제도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제도가 덜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덜 불편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의 국민들이 잔고 수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회당을 치거나 장시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적고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잘 작동된다면 제일 먼저 그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 주시고 아까 송원석 의원 주셨던 그런 대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의 검토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완 대책이. 그리고 가격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제가 보건대 지금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되는 것은 내게 1,500원 이하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적 유통 분량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일반 시장에 도는 물품이 아니고 전시 상태에 저는 철물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비상한 대책으로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 대책을 저는 조만간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이라도 그렇고 내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더 이렇게 충분히 채워줄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 따라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주택 가격도 상승했고 공시가 현실화율도 올랐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렸고 종부세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재산세, 종부세.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시가 7억 원짜리 주택이 8억 원이 됐다면 세부담이 102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21.3%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가 12억인 주택이 14억이 되면 세부담이 221만 원에서 287만 원으로 약 30%가 늘어나는데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이런 1가구 1주택자마저 이런 그 재산세에 대해서 과한 부담을 갖는다는 불평 불만이 많이 있고 저희가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좋더라도 조세에 저항 없이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런 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방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나가야 된다는 것이 세제의 어떤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인데요. 다만 저희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공정 가격률도 좀 올라가고 하면서 현실화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이와 같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처럼 어려울 때 부담이 되겠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예. 재산세를 일부 지자체별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좀 감면해 주는 게 좋겠다는 대책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 대책이 재산세라는 것이 국세 수입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지자체 세입이다 보니까 중앙 정부가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저희가 지자체가 지방 의회와 같이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산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행안부에 권고를 했고요. 예. 행안부에서 저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3월 달에 확정이 되니까 좀 더 빨리 우리 기재부와 행안부, 그다음에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이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하게 느끼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나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한 응당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고요. 재산세 부담 상한액이 30% 돼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 대비. 그렇습니다. 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 상한액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한 15% 정도로 낮춰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한 15% 정도 상한을 갖고 세금을 과세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분납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전 대책은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자체를 낮춰달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질문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행안부 장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재산세를 낮췄을 때에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보조를 할 의향이 있는 거죠. 아니, 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까지 재산세 낮추면서 중앙정부가 보존한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예. 한두 차례 있는데요. 예. 불가피하게 정부의 그렇죠. 정책으로 인해서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한번 긍정적이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경기 해주십시오. 어려움 때문에 지방의 의결을 갖다가 중앙정부 세제가 재원이 이렇게 들어가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글쎄요, 국무방송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지난번에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라든지 등등의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60세 미만의 실소유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게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한 실소유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난 12월 16일 작년도 대책 때 이미 고령자 이건 1주택으로서 낮췄죠. 고령자 예.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80%까지로 올려놨죠. 예, 확 올려놨는데 거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60세 미만의 1가구 2주택 실소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60세 미만까지요. 예, 예. 정부가 전체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 실소유자라면 부담을 좀 늘리지 않겠다는 큰 틀은 갖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혹시 저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지금 전년도 대비 상한액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거든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상한액도 한 30% 정도 낮춰서 실질적으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저항이 없이 과세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로서는 보유세는 점차적으로 올려갈 수밖에 없는 올리는데 너무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는 그 한도도 설정이 됐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특별한 요인 없이 한도를 이렇게 쉽게 낮추기는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네,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네. 과세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더라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정부의 큰 틀을 흐트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혹시 일시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런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최대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성수 우리 금융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어제 오늘은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공매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말 현재 공매도 거래대금이 작년 말에 한 3,400억 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6,600억으로 늘었고요. 최근에 주식이 폭락한 날은 무려 8,300억 정도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 양이 커진다는 거죠. 금액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경기가 불안하고 경기 하락이 예측이 되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악재가 터졌을 때에 주시장이 더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손해를 본다. 이런 상당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 문제는 저희도 2번 정도 과거에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아마 금융당국도 이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세울 때 공매도 금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컨틴전시 플랜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있죠? 예, 의원님께서 공매도 제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요. 예. 정부도 그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포함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장 안정 방안을 컨텐시 플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정책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취할 타이밍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예, 정부도 시장 상황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맞는 컨텐시 플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 국외 시장을 종합적으로 받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올랐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오늘도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필요한 때 실기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공매도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그 글로벌리하게 움직여야 되고 외국인들의 입장을 봐야 된다는 입장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 시장하고 달리 개인 투자가 참여율이 너무나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거꾸로 공매도 시장은 70%가 외국인이 점하고 있고 30%가 기관이고 개인은 1%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은 돈을 벌고 현물 시장에서 개미 투자들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파다하거든요. 실질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의 비중을 보면 충분히 그 논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개미 투자가들이 보기에 좀 더 페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개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정한 그 룰에 의해서 공정한 질서에서 해야 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업틱률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지 말고 홍콩식으로 종목을 지정해서 좀 해보자. 이런 두 가지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업틱룰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홍콩은 저보다 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으로 공매도 금지해서 일부를 허용해주는 그런 철학이고, 저희는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는 틀에서 일부 공매도 과열제도를 통해서 금지하는 거이기 때문에 약간 전체 틀에서 보면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게 더 비중이 높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시적으로 하고 홍콩은 일상적이라는 글쎄요, 그러니까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는 접점이 있을 것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홍콩이라는 네이밍이 브랜드가 원칙 금지 일부 허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네이밍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약간 신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공매도를 줄이거나 하는다 따지면 아이디어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주시장이 불안정할 때 컨티전시 플랜 속에 공매도 한시 금지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업등률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것은 올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매도에 대해서 특정 종목을 지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안은 갖고 있고 예. 언제 하는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현미 우리 국토부 장관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 SRT가 개통 3년 만에 평가를 해보면은 수요 예측치의 120%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일평균 이용객 수도 6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저 지도에서 보다시피 수서하고 동탄 사이에 저희 분당과 용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 인구가 100만, 용인시가 120만, 그리고 수원의 영통주가 합치면 한 250만 인구가 밀집돼 있고 기업 수도 성남과 용인이 11만 정도 되고요. 수원이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분당이고 성남이고 용인 지역인데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SRT역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SRT역을 빨리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에도 우리 장관님한테 어겨서도 제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셨나요, 장관님?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은 이제 고속철도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 SRT를 설치할 때 역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고속철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 역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전의 위험의 문제 또 그 지역이 집안이 단층 파쇄대라고 하는 그런 지층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이동권 편의 제고를 위해서 네네.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필요는 공감, 있는데 예, 여러 필요성 가지 좀 공감 한계가 속에서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검토해서 바라고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봤을 때도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지나는 SRT 선로에 선로에 인접한 지역이 바로 우리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예, 예. 넓은 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충분히 역사로 가능하고요. 그 주변에 또 분당선에 오리역이 있고 신분당선 동탄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통의 서로 상호 연계 이런 차원과 복합 개발에 있어서의 네, 이점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직접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지점을 입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쵸.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집안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분당 수지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부대 의견에 들어갔던 건데요. 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및 성남시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적극 협조한다. 알고 계시죠, 장관님?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23일 날 저희 성남시와 광주시가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협약도 체결을 했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용역비 3억 원을 성남시에서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광주 오포 쪽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우리 분당동과 그다음에 서현동 이런 쪽에 출퇴근 시간이 거의 1시간을 지금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장관님 제가 사전에 검토 부탁드렸는데 예, 어떻게 그 성남하고 광주시에서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제 5월부터 할 건데요. 이 예,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할 때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저희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 평촌, 삼봉인에서 제1기 신도시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기에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한 그런 신도시 정책이었는데요. 이제 이 신도시가 25년, 28년 돼갑니다. 그래서 제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TF팀을 국토부나 경기도나 그다음에 관계되는 시, 국회의원과 함께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도시 재생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1기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가긴 하는데 도시 재생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뭐 인구 감소, 산업 이탈, 건축물 노후화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도시 재생의 조건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주거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TF팀을 꾸려서 네네. 함께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네. 또 제2기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나 꼭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네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TF팀을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못한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전란을 거치며 폐허 속에서 괄목할 만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냈고 외환위기 때에는 그 모으기로 국민의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보복 위기에도 공급 다변화와 핵심 소재 국산화로 재반전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여야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하여 하나된 힘의 위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와 안전을 위해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